안녕하세요. 개차닥터의 조준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까 하다가 항상 저희 병원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분들 중에 한 질환인데요. 그 허리가 삐끗, 아탈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렬 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다치게 되면 염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레인지먼트라고 이제 정렬이 이상해져 있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게 되죠. 찾아오시는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삐끗하셨어요? 어떻게 아프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냥 물건 살짝 드는데 갑자기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분도 오시고, 그냥 웃다가 그러신 분들, 화장실 갔다가 그러신 분들, 세수하다가 그러신 분들 등등. 하지만 대부분이 동일한 동작이죠. 전부 다 허리가 굴곡되어 있는 자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허리가 구부러지는 상황. 허리가 구부러지는 상황일 때 척추가 안정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삐끗해서 저희 병원에 온 경우가 있냐?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예전에 한번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그랬어요. 또는 자주 삐끗하시는 분들은 1년에 3-4차례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듯이 이게 자꾸 재발한단 말이죠. 그리고 진단명이 뭔지도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신데, 사실 우리나라의 진단명은 되게 좀 불확실한 게 많아서 허리 통증 이 정도 수준으로 진단을 내리거든요. 사실 이거는 허리 통증 중에서도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 척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그 문제들로 결론을 내리면 돼요. 척추가 불안하다는 거죠. 허리 척추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고, 그다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서 만약에 병원에 오실 입장이 도저히 안 된다면 응급처치, 또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뭔가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불편한 느낌이 있다, 또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장님, 저 골반이 어디 쪽으로 빠져 있어요.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골반이 왼쪽으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픈 건 아닌데 뭔가가 남아있고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일단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모형, 얘 이름이 존슨이거든요. 존슨을 이제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척추가 이제 등 뒤에서 바라본 척추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오면 이게 척추가 어디로 휜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쪽이 왼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명명을 할 때 좌측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골반이 우측으로 빠졌어요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집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위통을 다 벗으시고 거울을 쳐다보면 돼요.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왼쪽으로 빠진 경우에는 팔과 몸통이 거의 붙어 있는 형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요쪽, 반대쪽, 요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골반이 요쪽으로 빠졌으니까 척추가 요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이쪽은 몸통하고 그 다음에 그 팔하고 거리가 좀 더 멀어지는 형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어디 쪽으로 빠져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통증 양상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 기억하고 계세요.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졌을 때, 골반이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빠졌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 잠시 안고 진행할게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일단은 삐끗하게 되면요, 절대 앉거나 숙이는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허리가 굴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전까지 벌어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뜨끔했는데 많이 아프진 않은데 일주일 내로 다시 한번 재발해가지고 디스크가 터져서 다리가 너무 땡겨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수술하고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뜨끔하게 되면 여러분들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앉아 있는 거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진료실에서 엄청 경고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계속 앉아서 일하다가 이제 더 문제가 돼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 또는 시술까지 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앉아 있는 것을 가장 많이 피하시고 허리 숙이는 장면, 특히 세수할 때 뜨끔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세수할 때도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려서 세수하는 자세를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허리를 최대한 안 구부리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집에서 누워 있는데 바로 누워 있을 때도 중요한 자세가 있거든요. 훅 라잉 포지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릎을 세우고 계셔야 되는데 실제 내가 힘을 줘서 무릎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릎 아래쪽에 베개를 2개 내지 3개 정도 받치셔서 누워 계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만 척추와 척추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서 디스크를 압박하는 힘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취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누워있는 자세인데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를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많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제가 설명드릴 건데, 아까 전에 제가 중간으로 이동시킬까요? 공동사고다. 잠깐만요. 괜찮아요? 네, 됐어요.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이 옆으로 눕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눕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눕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척추를 교정하는 방향은 이쪽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특히 오른쪽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눕는 게 교정이 될 수 있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내 골반이 빠져 있는 쪽이 아래쪽이 되도록 눕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지금 척추가 왼쪽으로 휘어져 있고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척추가 왼쪽으로 회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회전 방향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눕게 되면 일단 교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왼쪽으로 회전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척추 자체가. 그러면 허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 허리를 오른쪽이라면 여기서 봤을 때 이쪽이죠. 그죠? 그죠? 이쪽이면 허리를 오른쪽으로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자, 오른쪽이면 이렇게 돌아야겠죠. 이렇게 돌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돌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척추가 이렇게 돌리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반대로 골반을 이렇게 돌리자는 거죠. 골반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얘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척추와 골반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척추를 돌리고 싶은 방향과 골반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올바른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복잡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다리를 앞쪽으로 내리시면 돼요. 우리 흔히들 잠잘 때 그런 포지션을 똑바로 하잖아요. 이 두 다리가 똑같이 위치시키는 것보다 이 위에 있는 다리를 앞쪽으로 놓으면 좀 더 편하거든요. 결정됐죠? 그러면 내 척추가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눕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다리를 앞쪽으로 내리고 눕게 되면 올바른 교정 방향이라는 거죠. 이렇게 누웠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누워있는 자세에서 중력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교정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병원에 오셔서 올바른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 병원에 배를 타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배를 타시고 계신다거나 또는 병원에 오실 수 없는 여행을 갔다든지 어디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지금 언급한 내용은 사실 맥켄지에 대한, 맥켄지라고 아시죠 여러분? 맥켄지의 시프팅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약간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정보를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운동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 분들도 만약에 내 허리가 삐끗을 잘하거나 주변에 삐끗 잘하시는 가족이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실습도 하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실습은 빼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만 드렸으니까 나중에 실제로 이런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직접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때 좀 더 자세한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